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천천히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가비스는 고성능 반도체 기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글로벌 독점 기업이에요. 글로벌 독점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가 넘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인 것이고, 참고로 그럼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란 무엇이냐? FCBGA라는 것이 있습니다. FCBGA라고 해서 뭐 고성능 CPU 혹은 GPU 등 이제 전기 신호가 많은 그런 고성능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 기판과 연결해주는 그런 반도체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성능 반도체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AI 반도체에 쓰이기 때문에 결국 뭐 서버라던가 혹은 인공지능 PC, 뭐 자율주행, 로봇,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쪽으로 주로 쓰인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가 쓰이는 곳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FCBGA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판 점유율, 그러니까 기판 내에서 점유율은 FCBGA가 약 3%에 불과하지만, 왜냐하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고성능 반도체 칩이다 보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시장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커진 지가 1년이 안 됐죠. 이제 막 1년 될까 말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FCBGA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기준으로 25%를 상회해요. 그만큼 얼마나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판인지를 알 수 있는 영역인 것이고, 여기서 FCBGA를 생산하는데 반드시 쓰여야 되는 장비를 글로벌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검사 장비라던가 혹은 수리 장비 이쪽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봤자 이제 경쟁사라고 해보면 미국의 KLA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죠.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크고요. 이 반도체 기판에 쓰이는 검사 장비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KLA는 이런 반도체 기판에 쓰이는 장비 쪽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 존재하는 FCBGA를 만드는 그런 뭐 이비덴, 유니마이크론, 신도덴키, 난리라던가 혹은 대한민국에서 삼성전기, 대덕전자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의 주된 공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기판 기업 대부분이 이제 기가비스 장비가 없으면 FCBGA를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FCBGA 시장이 커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그래서 곡괭이 전략을 통해서 뭐 예전에 골드러치 때 광부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이제 곡괭이와 청바지를 대거 매입할 때 이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매함으로써 막도적인 부를 일었던 것처럼, 기가비스 역시나 FCBGA 시장이 커지면서 혹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이쪽에 독보적인 장비를 생산하고 유통해 줌으로써 압도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과 혹은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FCBGA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작년에 보시면 반도체 시장이 어땠죠? 네, 굉장히 좀 침체됐었죠. 자, 반도체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뭐 반도체 기판이고 뭐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고 뭐 고성능 반도체고 나발이고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시장이 침체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에 따라서 뭐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만 보더라도 삼성전기 뭐 오른 게 전혀 없죠. 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대덕전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이 꺾였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 FCBGA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꺾였어요. 역성장에 나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꺾였죠. 매출액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단기순이익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3.92%에서 36.58%로 증가했고요. 순이익률은 27.83%에서 36.85%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판매 단가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매출액은 줄어들지언정 판매량은 줄어들지언정 판매 단가를 올리면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ROE도 30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압도적인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그런 독점적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결국 전기차라던가 혹은 자율주행, AI 연산,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의 산업의 성장함에 따라서 인공지능 반도체, HBM이라던가 혹은 GPU, 고성능 CPU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이 커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쪽과 비례해서 성장하는 FCBGA 수요가 증가하면서 FCBGA 고성능 반도체 기판에 검사를 해주는
그리고 검사를 해주는 장비를 독보적으로 생산하는 기가베스의 실적 또한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AI 반도체라고 불려지는 시스템치라고 불려지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만 유의미한 그런 행보를 보일 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여전히 적용이 돼요. 2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2배씩 증가하죠.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이 아무리 올라와도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이 따라와 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는 무어의 법칙이 깨진 지가 오래됐죠. 2년마다 20%에서 40%의 성능 개선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메모리 반도체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공정에서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후공정에서 대표적으로 패키징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패키징이 뭐죠? 결국 반도체 기판 위에다 반도체를 어떻게 패키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기판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반도체 기판이라고 한다면 패키징 기술, 그리고 후공정 기술이 더욱더 발전해야 한다고 한다면 결국 FCBGA 같은 고성능 반도체 기판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성능 반도체 기판을 검사해주는 장비를 독보적으로 생산하는 기가비스가 곡괭이 전략으로 꽤나 유의미한 그런 실적 성장을 장기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고성능 반도체 기판에 이제 쓰이는 그런 고성능 검사 장비 혹은 수리 장비가 기가비스 외에는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기가비스 외에는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독보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K-레이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독보적인 영향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가비스가 가져갈 수 있는 수혜 정도도 꽤나 긴 시간 동안 꽤나 크게 발생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정의 기술 한계에 따라서 후공정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꽤나 수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능 반도체 기판에 FCBGA의 그런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독보적인 그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꽤나 유의미한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기가비스는 투자하고 있고요. 현재는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가비스의 변곡점을 보면서 조만간 아마 매수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 추가 매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수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가비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AI 반도체 혹은 고성능 반도체 기판의 시장과 그리고 그쪽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가비스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